조상의 덕을 기리고 후손의 화목을 도모한다는 성스러운 제사상. 하지만 산 사람을 펄펄 끓는 생지옥 같은 부엌에 가둬놓고 자기들끼리만 호화로운 잔치를 벌인다면 그 제사밥이 과연 조상님들 목구멍으로 제대로 넘어갈까요? 조상을 모신다는 핑계로 며느리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것도 모자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며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시댁 식구들. 오늘은 한여름 찜통 같은 부엌에 저를 가두고 제 신용카드로 최고급 배달 음식을 시켜 파티를 벌였던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무능한 남편에게 피눈물 나는 지옥을 선사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며 초등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지금은 그 지긋지긋한 시댁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제 아들과 단둘이서 누구보다 평화롭고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맏며느리라는 무거운 감투를 쓴 채 시댁의 모든 대소사를 제 손으로 감당하며 숨죽여 살아야 했던 바보 같은 여자였습니다. 제 전남편은 소위 말하는 뼈대 있는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고 시댁의 모든 제사와 차례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 부부의, 아니 오롯이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1년에 제사만 무려 8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제사를 준비하는 건 뼈를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우리 집안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며 저를 압박했고, 남편은 엄마가 저렇게 원하시는데 당신이 좀 맞춰줘라라며 매번 방관하기 일쑤였죠. 사건이 터진 건 한여름 뙤약볕이 기승을 부리던 8월 초 시할아버지의 제삿날이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덥고 습해서 가만히 숨만 쉬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사 준비를 위해 회사에 연차까지 내고 아침 일찍부터 시댁으로 불려갔습니다. 시댁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낡은 주택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에어컨이 있었지만 비좁고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주방에는 작은 선풍기 한 대조차 없었죠. 가스레인지 불을 3개나 켜놓고 전을 부치고 탕국을 끓이기 시작하자 주방은 그야말로 40도를 육박하는 한증막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러는데 거실 에어컨 바람 좀 들어오게 주방 미닫이 문 좀 열어둘게요. 숨이 막혀서 쓰러질 것 같아요. 제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조심스럽게 부탁했지만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시누이와 나란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 문 열면 거실에 기름 냄새 배서 안 돼. 너희 시누이가 기름 냄새 맡으면 머리 아프다고 하잖니. 그리고 에어컨 냉기 빠져나가면 전기세는 내가 낼 거냐? 덥더라도 꾹 참고 문 닫고 해라. 조상님 모시는 일에 그깟 더위 하나 못 참아서야 쓰겠니?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쾅 소리가 나게 주방 미닫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밖에서 문고리를 걸어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문은 왜 잠그세요? 기름 냄새 새어나올까봐 꽉 닫아둔 거다. 전 다 붙이기 전에는 나올 생각하지 마. 어차피 남편 퇴근하고 오려면 한참 남았으니까 잔말 말고 전이나 예쁘게 붙여놔.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기름 냄새가 싫어도 그렇지 사람을 펄펄 끓는 부엌에 가두다니요. 주방 창문은 고장나서 반뼘밖에 열리지 않았고 환풍기는 오래되어 덜덜거리는 소리만 낼 뿐 연기를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뜰 수가 없었고 가스레인지 열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마치 사우나실에 갇힌 채 불고문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전을 산더미처럼 붙여내느라 현기증이 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소리쳤지만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 크게 울릴 뿐 아무도 제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배달? 오늘 같은 제삿날에 웬 배달 음식이지? 저는 주방문에 귀를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신나서 떠드는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 엄마, 여기 초밥 진짜 맛있겠다. 내가 며칠 전부터 참치 뱃살 초밥 노래를 불렀는데 엄마 센스 최고야. 오냐 많이 먹어라. 우리 딸 요즘 육아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친정 왔을 때 든든하게 먹여야지. 저기 며느리녀는 부엌에 가둬놨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먹어. 엄마, 근데 이거 엄청 비싼 데잖아.
특모듬 초밥 3개면 10만 원이 훌쩍 넘는데 엄마가 쏜 거야? 내가 쐈겠니? 아침에 며느리가 장보고 식탁 위에 지갑 올려놨길래 내가 걔 신용카드로 결제했지. 어차피 제사 비용지가 내야 하는 건데 이 정도는 약과지 뭐. 호호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저 인간들이 나를 40도짜리 찜통 부엌에 가둬놓고 거실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내 신용카드로 최고급 초밥을 시켜 먹고 있다고요? 그것도 내 지갑에 몰래 손을 대서.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위도 피로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으며 분노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방 한 구석에 있던 묵직한 마늘 찢는 절구공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꽉 닫힌 낡은 나무 미닫이문의 문고리 부분을 향해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쾅! 쾅! 우지끈! 몇 번의 강한 충격에 오래된 잠금 장치가 부서져 나가며 미닫이문이 덜컹하고 열렸습니다. 거실로 뛰쳐나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겨웠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쌩쌩 부는 거실 한가운데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언제 퇴근했는지 남편까지 셋이서 둘러앉아 고급 참치초밥과 장어초밥을 입에 밀어넣으며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문소리에 놀란 세 사람은 입에 초밥을 문 채로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제 몰골은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머리는 땀에 젖어 미역 줄기처럼 달라붙어 있었고 옷은 기름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손에는 절구공이를 들고 있었으니까요. 너 지금 문부수고 나온 거냐?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시어머니가 먹던 초밥을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말없이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제 지갑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정확히 15만 원이 초밥집에서 결제되어 있더군요. 제가 미친 짓을 했다고요? 사람을 찜통 같은 부엌에 가둬놓고 남의 지갑에서 몰래 카드 훔쳐다가 특급 초밥 시켜 처먹는 당신들은 제정신입니까?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왜 이래? 엄마가 당신 목도 조금 남겨놨어. 전다 붙였으면 얼른 와서 같이 먹어. 남편의 그 한가하고 찌질한 변명에 제 남은 이성마저 완전히 박살 나버렸습니다. 저는 눈이 뒤집혀 남편의 멱살을 잡고 밀쳐버렸습니다. 내 엄마랑 내 동생이 내 카드 훔쳐서 파티를 벌이는데 너는 옆에서 초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디? 내가 부엌에서 땀 뻘뻘 흘리며 너희 집안 귀신들 제사밥 차리는 동안 너희들은 산 사람을 생지옥에 가두고 처먹고 있었어? 아, 며느리가 돼서 어디 시어미한테 눈을 불하려. 내 깐냥 카드로 밥 한 끼 사 먹은 게 그렇게 억울하냐? 내가 내 아들 돈 쓰는 건데 내가 왜 난리야?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저는 식탁 위에 있던 남은 초밥 도시락을 그대로 들어 거실 바닥에 다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초밥들이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아, 미쳤어. 저 미친년. 시누이가 비명을 지르며 소파 위로 도망쳤습니다. 그래, 나 미쳤다. 당신들 같은 인간 말종들 수발들다가 내가 단단히 미쳤어. 조상님 모신다고. 그래, 조상님들이 참 좋아하시겠다. 산 사람 피 말려 죽이면서 차린 제사밥 당신들이나 실컷 처먹어. 저는 그 길로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제가 땀 뻘뻘 흘리며 구워낸 명태전, 동그랑땡, 산적꼬치, 그리고 푹 끓여놓은 탕국이 담긴 커다란 들통까지 모조리 다 들어서 개수대와 음식물 쓰레기통에 쳐넣기 시작했습니다. 우당탕탕. 철퍼덕. 아,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아버님 제사 음식에 무슨 폐악질이야? 시어머니가 기겁을 하며 달려왔지만 이미 음식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쓰레기통에 처박힌 뒤였습니다. 아버님 제사? 당신 남편 제사잖아. 당신 남편 제사면 당신이 차려야지. 왜 남의 집 귀한 딸 가둬놓고 차리라고 지랄이야? 이거 아까워서 어째? 쓰레기통에 있는 거 주워다 상 차리든가. 저는 앞치마를 벗어 시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확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의 정강이를 있는 힘껏 걷어찼습니다. 아!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너 내일 당장 법원에서 봐. 내 카드 훔친 절도죄에 사람 가둔 감금죄까지 다 걸어버릴 테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제발 진정해.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저는 가차없이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 같은 마마보이 새끼랑 산 내 10년이 아깝다. 찌질한 새끼. 너희 엄마랑 동생 평생 끼고 초밥이나 시켜 먹으면서 살아.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그 역겨운 집구석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저런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가족이라고 믿고 희생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고 가여워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죠. 부모님은 제 몰골을 보시더니 억장이 무너지며 당장 그 집구석 다 부숴버리겠다고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진짜로 이혼할 줄은 몰랐는지 매일같이 친정집 앞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전화를 걸어와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었다. 카드값 2배로 돌려줄 테니 한 번만 받아오라며 비굴하게 나오더군요. 하지만 저는 단 한 치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남편의 상습적인 방광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그리고 제 카드를 무단 사용한 내역까지 싹 다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 놈은 그동안 제 돈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몰래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고 정작 본인의 급여 통장은 시어머니가 쥐고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가 번 돈을 시댁 식구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갖다 바치는 물주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결과는 당연히 제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서 두둑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아냈고 아이의 양육권도 가져왔습니다. 이혼 후 시댁의 몰락은 그야말로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였습니다. 제 돈줄이 끊기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해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시누이 남편은 시누이의 사치와 빚을 견디다 못해 결국 이혼을 요구했고 시누이는 아이를 데리고 시어머니 집으로 쫓겨나듯 들어갔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주느라 대출을 연끌했고 매달 양육비까지 뜯기니 그 좋아하던 초밥은커녕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산다고 하더군요. 세 사람이 좁아터진 낡은 빌라에 모여 매일같이 돈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며 생지옥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동네 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제가 그 찜통 같은 부엌문을 부수고 나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지금까지도 그들의 노예로 살면서 제 영혼과 육체를 갉아먹히고 있었겠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존엄성을 짓밟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가족이 아니라 그저 편리한 도구로 생각할 뿐입니다. 부당한 취급을 받는다면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문을 부수고 나와 당신의 삶을 되찾으십시오.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제 능력으로 번 돈으로 아들과 맛있는 것 사 먹고 여행도 다니며 온전히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사이다 복수국이 부당한 대우를 참아내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당당하게 행복하십시오.